뚜둥.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 리뷰어 넷보남입니다. 여러분, 60일 지정생존자 보셨나요? 오늘은 TVN에서 리메이크한 60일 지정생존자와 원작 시리즈를 전격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리즈의 타이틀이자 시리즈의 정체성인 지정생존자 제도는 국내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작에선 주인공이 대통령에게 보직 이전 제의를 받고 지정생존자로 지목된 후에 사건이 벌어져 대통령이 되었다면 60일 지정생존자에선 너 해고! 완전히 해고 통보를 받아 국회 연설에 참석하지 않게 된 후 사건이 벌어지고 아직 해임 서류의 결재가 되지 않아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가지 설정의 현지화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원작의 경우 야당의 지정생존자로서 생존한 훅스트라튼 의원은 리메이크판에서 배종옥 님이 윤창경 의원 역을 연기하셨는데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보이콧하여 생존했다는 설정입니다. 국내 정치에서 뻑하면 나오는 국회 보이콧으로 자연스럽게 원작의 설정을 대체하였습니다. 중동계라는 소식 덕에 인종차별의 목표가 되었던 세스 역엔 탈북민 출신의 김남욱 대변인으로 현지화한 것도 매우 탁월했습니다. 또한 원작의 테러 단체에 북한을 그리고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미국 점령지를 침범한 이란을 일본으로 대체해 원작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현지화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런 자연스러운 현지화를 위해 현실 정치에서 매우 많은 모티브를 끌어온 만큼 노골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매우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 조금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발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중도 폐지 이런 사태는 절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작이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테러 발생 후 톰 커크만 대통령이 뛰어난 리더십과 상황 판단 그리고 미국의 파워를 이용해 두더지 잡기 하듯 전 세계적으로 돌출되는 문제를 때려잡는다면 미국에 비해 약소국인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리메이크작은 주변 강대국들의 간섭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 처세를 어떻게 해 상황을 돌파하는가가 주된 맥락입니다. 이 역시 굉장히 현지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갑작스럽게 국군 통수권자가 된 주인공이 국내외의 문제와 대립하는 과정의 혼란스러운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억지스럽지 않고 국내 상황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원작이 테러 후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반면 리메이크작은 테러 후 대통령이 아닌 60일 기한에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원작의 경우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직원들과 바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톰 커크만이 보여주는 리더십을 주요 요소로 보여주며 백악관 직원들의 충성심과 스마트한 서포트를 보여준다면 리메이크작은 한시적인 권한 대행인 만큼 청와대 조직과 절대적인 상하 관계가 아닌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 또는 반대로 권력 관계의 전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청와대의 실세인 비서실장의 비중을 원작보다 비약적으로 상향시켜 원작 주인공 톰 커크만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비서실장이 정치적 이권에 연연하지 않은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박무진 권한대행이 가져가 권한대행의 원맨쇼가 아닌 같이 상황을 돌파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원작에 비해 현실 정치에서 많은 모티브를 가져온 탓인지 각본이나 연출에서 조금 과하게 감정 몰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져온 양진만이라는 캐릭터 때문인지 드라마의 전반에 걸쳐 울컥울컥하고 슬픈 감정선이 도는데요. 이런 감정선은 사상 초유의 테러 직후 나올 감정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슬픈 감정선은 이미 고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밀려오는 감정선이지요. 모르고 보면 테러가 발생하고 몇 년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테러 직후 고인에 대한 감정선은 슬픔보다는 부정과 분노의 비중이 훨씬 클 겁니다. 양진만 대통령이라는 캐릭터가 현실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져왔다 보니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느끼는 감정선이 드라마에 너무 많이 방영된 것인지 아니면 한국식 신파로 감정선을 현지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테러 직후를 묘사하는 드라마에서 여기서 울컥 저기서 울컥하는 감정선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몰입을 방해할 정도로 매우 아쉬웠습니다. 60일 지정생존자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했습니다. 이미 보장된 각본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현지화와 원작의 씬이나 시퀀스 자체를 그대로 재구성하는 등
원작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 국내에 이런 리메이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반가운 리메이크였습니다. 다만 이런 훌륭한 각본에 비해 연출의 경우 아쉬운 점이 많아 몰입에 방해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국회의사당이 폭발로 붕괴되었음에도 너무나 깔끔한 현장, 최소 수십 미터는 분진과 파편에 뒤덮였어야 하는데 이거 누가 다 청소했나요? 너무나 깔끔한 보도, 도로, 심지어 조경수까지. 도저히 테러 현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깔끔해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 연출이 아쉬웠는데요. 분명 눈코뜰 새 없이 정신없고 바빠야 하는데 뭐가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지, 또한 현실 정치에서 많은 모티브를 가져왔음에도 회의 진행 등은 모티브를 가져오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하면 떠올리는 이런 회의들, 물론 이건 어느 정도 쇼맨십이 필요한 국회이기 때문에 내각 회의와는 많이 다르겠죠. 하지만 대중이 매일 보는 모습은 이런 것들인데 그에 비해 60일 지정생존자의 회의는 너무나 점잖았습니다. 이게 정신없는 회의를 연출한 건지 아니면 점잖은 회의를 연출한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아직 시리즈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각본과 설정으로 뛰어난 세계관을 구축해 앞으로의 전개가 매우 기대되는데요. 원작의 경우 테러 수사와 정치 이슈가 교차되며 긴장감 있는 전개를 보여줬는데 리메이크작에서는 어떤 식의 전개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리메이크작 역시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한번 시청해보세요. 몇 가지 눈에 거슬리는 점만 빼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정생존자와 TVN 리메이크작인 60일 지정생존자를 전격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